다시 얘기 좀 돌려서 네네. 이건 정말 트렌드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게 있고 야 이건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야를 앵글을 돌려서 기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3인칭 행동 시점에 걸맞게 네네. 이런 액션을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한 20년 전에 트레이딩업이라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트레이드라는 건 뭘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도 트레이드잖아요. 트레이딩 행위잖아요. 인류학에 매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급을 높이려고 하는 성향. 인류학적인 용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뭐 수렵시대고 그러면 나보다 훨씬 튼튼하고 남자 파트너와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인류학 용어입니다. 제가 뭐 여성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자본주의화 되면서 자기보다 돈을 잘 벌거나 돈 많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스테이터스가 업되는 성향이 매링업이에요. 그거의 트레이딩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 주고 뭘 사서 내 위상이나 신분이 좀 높아지게 되는 느낌을 들게 하는 소비가 중요해진다. 그게 트레이딩업이에요. 그거는 호황기 시절의 얘기거든요. 그때 나왔던 또 신조어 트렌드 개념이 뭐냐면 메스티지 브랜드가 그때 나온 거예요. 트레이딩업 성향을 활용해서 나온 게 메스티지다. 대중을 얘기하는 메스에 프레스티지를 합쳐서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능으로만 따지지 않는 기능성과 감성적인 걸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만 못 살 정도로 비싸진 않고 그런 메스티지 브랜드가 뜬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메스티지 브랜드의 대표가 뭐냐면 글로벌리는 스타벅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처음 론칭했을 시점에 트럼 세탁기 같은 거. 기능적으로도 뭔가 베네핏이 크고 감성적으로도 뽀대가 나고 이게 메스티지였어요. 장기 저성장이 되면 뭐가 먼저 죽냐 그랬냐면 이런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랬어요. 10몇 년 전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책이 나왔어요. 트레이드 오프는 상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피델리티나 컨비니언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피델리티는 제품 자체가 기능적으로도 충실하고 거기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비쌀 수 있겠죠. 아니면 아주 편안하거나, 즉 편안하다는 건 가격도 싸거나 쓰기에 편리하거나. 그래서 이제는 피델리티를 확실하게 충족시키거나 컨비니언스를 확실하게 충족시키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컨비니언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성비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확행화도 연결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충실도가 높은 피델리티만큼은 명확하게 놓치지 않고 가거나 컨비니언스라도 확실하게 있거나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는 명확히 해야 된다. 어중간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흥 소장은 없나? 뻔한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뭐 거의 DPT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좀 전에 그 두 개는요. 근데 쉬는 시간에 하신 얘기 중에 너무 멋있는 얘기가 인구 구성 얘기인데요. 비슷한 동년배들하고 제일 많이 교류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력도 여전히 담보하고 있는 상태의 은퇴 세대가 생겼잖아요.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한테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현상일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성이나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셜미디어가 워낙 그게 비중이 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구매력을 갖추고 반응성이 충분히 있는 집단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시작하는 5년에서 63년 조금 지나면 68년생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어떻게 잘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략적인 대응이 좀 미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있어서는 지금 2014년과 2015년에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 이런 거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소득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세대가 50대예요. 그 다음이 60대예요. 20, 30대가 묶어서 하지만 1%가 안 됐어요, 그때.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나까지예요. 연말 정산하는 급여생활자 중에 그냥 거칠게 반으로 나누면 200만 원 미만을 받아요. 그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은 그런 저소득자는 대부분 뭐냐면 중장년층 저학력 노동자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걸 빼면 누구냐?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안타깝죠.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커뮤니케이션 반응성은 그분들이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 브랜딩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처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20, 30대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민감하고 까칠해요. 웃어 넘길 수 있는 거를 웃어 넘기지 못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의 노력으로 좀 이렇게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 군대 가는 거. 또 여성 같으면 뭐 출산이나 육아 같은 거. 그런 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그냥 단순히 유머 코드로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역풍을 심하게 맞아요. 2주 만에 내린 광고 있잖아요. 명품백을 살 수 있는 토탈 솔루션. 남친을 사귄다. 사실 저는 웃어 넘겼어요. 가로대도록 까여요. 그런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반응성이 제일 좋은 20, 30대 분들이 가지는 경제적 상황에 좀 주목해서 메시지를 낼 때도 조금은 의미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브랜드 마탱해 가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마케팅 일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로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혹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계신 분도 결제를 받고 이거를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 코드를 자꾸 맞추다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의 희노애락 애호욕 진짜 깊은 빡침과 깊은 슬픔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했다가는 아까 말씀한 역풍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소주도 한 잔 먹고 리서치 회사 써가지고 FGD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만나봐.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들 만나서 소주 한 잔 하시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의 민낯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파심의 이제 황영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사고 쳐서 사과문 같은 거, 사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사과문이 개판이에요. 맞아요. 이유는 머리 열고 있으면 저처럼 무식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중고등학교 사고 쳐서 사과문 써본 놈이 없네? 그러니까 위기관리 관련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쪽의 전문가분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대 얘기하면서 하나만 제가 더 소확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014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구 구성 중에서 제일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가 드디어 1인 가구가 됐어요. 그렇죠. 혼밥 혼술이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1인 가구가 생긴다는 건 옛날 개념의 집밥을 먹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마케팅이나 소비자를 바라보는 정말 베이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결핍을 충족시켜보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팔릴 때 바꾼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뜬다는 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당을 잃어버리는 거가 횡행하니까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인 가구 늘어나고 젊은 애들의 경제적인 수준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집밥 프로그램 뜨는 거예요. 결혼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상결혼 프로그램 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이 젊은 분들이 결핍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를 알고 세일즈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소확행일 것 같아요. 소확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20, 30대가 결핍한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보되 그거를 개념적으로 소확행으로 엮어주고 해야 되는 거지 소확행을 놓고 뭘 하지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조금은 위로가 되는 마케팅 그런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